네, 7월 25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우리 국내 증시 약간의 혼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업종별로 보면 등락이 확연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전장에 핫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오전장에 이제 비덴트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빗썸, 우리나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죠. 빗썸이 이제 매각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초반에 원숭이 두창, 네. 주말에 이제 비상사태가 뭐 예상했던 거지만 선포가 좀 되다 보니까 미코바이오메드를 필두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반면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제 증가하는 폭이 주말에 이제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장 초반부터 조금 약세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네. 코스닥 지수가 약간은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2,400포인트 안착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거의 뭐 790선 보합 정도 근처까지 많이 다 올라왔네요. 반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정말 좀 지겹잖아요.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또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거의 15% 가까이 급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금요일 날 뭐 일부 조정이 조금 들어왔던 거고,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 이런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스냅, SNS 기업 스냅이 이제 실적 쇼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 다만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스냅이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선조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하게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말 뭐 빅 이벤트 주간이잖아요. 이벤트가 정말 좀 많은 한 주, 오히려 우리 시장이 그런 불확실성을 뚫고 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런 뭐 FOMC도 있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은 오후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네. 의견이 되게 갈릴 때, 그럴 때 또 과감하게 또 배팅을 해서 종목들을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오후장 하반기에 좋아질 기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실적이라는 건 다 지나간 과거 데이터다. 맞아요.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 지난주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은 정상적으로 또 주가가 잘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과거 데이터보다는 결국은 현대차, 기아도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지 못하는 거는, 실적이 피크 아니냐. 2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3분기, 4분기 때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여전히 뭐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때는 뭐 2분기만큼 실적이 성장하겠나, 이런 이제 우려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좀 멈칫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은 안 좋지만 오히려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실적 시즌에 2분기 실적 시즌일 때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기업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 지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있고, 그리고 애플, 아마존, 뭐 메타 플랫폼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뚫고 시장보다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하반기에 이제 좋아질 기업들을 이제 집중하자라는 거고, 몇몇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어차피 FMC는 어차피 0.75%포인트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거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GDP도 2분기 때도 미국이 역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2분기 GDP가 뭐 0.3 내지는 0.8까지도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DP가 오히려 발표되고 나면 뭐 아주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시장 예상보다 조금 웃도는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자신감 있게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좋아질 기업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데 불투명한 현재 집중하기보다는 좀 우리는 한 발 앞서서 좀 하반기에 좋아질 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원포인트 전략을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버킷 스튜디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난주에도 리뷰했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익절가를 한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장 초반에 이 종목이 한 15% 정도 급등을 그러니까요. 또 했거든요. 이게 지난주에도 이제 수익률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뭐 고점 대비하면 20%가 훌쩍 넘게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가 의외로 여기저기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이정재가 이제 감독을 한 헌터란 영화가 이제 또 8월 달에 개봉을 하는데 그 아티스트 컴퍼니에 또 지분을 갖고 있다라 그래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오늘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덴트가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잖아요. 장 초반에 비덴트가 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비덴트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이 빅썸 매각설과 관련해 가지고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인바이오젠, 비덴트, 빗썸 홀딩스, 빗썸 코리아 이렇게 이제 지분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버킷 스튜디오가 역시나 이제 지배 구조상에 뭔가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한 15% 정도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2,350원이니까 저기 밑에서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방송을 보시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유 있게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익절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550원 정도를 딱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요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간다면 3,000원 이상까지도 3,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게 중장기 파동을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막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는 3,000원 정도의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익절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난 종목이 수익을 다 토해내기까지 밀리는 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익절은 딱 여러분들이 2,55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밀린다면 수익 챙기고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좀 해본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는 2,550원으로 익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리뷰할 종목은 7월 19일에 편입했던 KMW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G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우리 관심 가져보자라고 소개해 주시고 지금 10%대 수익이 맞습니다. 났거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요?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아직도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5G 종목들 중에 유독 이제 좀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KMW였고 이 종목이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벌써 지금 11%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오늘은 약간 좀 밀리고 있지만 아까 제가 오후장에 집중하는 전략 결국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종목을 우리가 좀 선점하는 데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KMW가 딱 들어맞는 종목이죠. 상반기 때 뭐 실적 부진, 적자 전환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하반기 때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KMW 후속주로 또 5G 통신 장비 RFHIC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오늘도 뭐 RFHIC가 약간은 지금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23,000원대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KMW가 먼저 움직인 거고 RFHIC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KMW와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MW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TYM이고요. 2,46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좀 아쉽긴 한데. 네, 2,460원에 사셨기 때문에 이걸 뭐 손절 걱정을 벌써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저 뭐 3,000원 위에서 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결국은 TYM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밀린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1분기 때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뭐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둔하게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400원대에서 매수하신 거라면 이걸 지금 손절치면 안 되죠. 완전히 이제 2,400원대 자리에서 바닥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이 잡혔다가 한번 튀어 올라가면 이제 3,000원 정도까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1차 목표 가격을 2,8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강력 홀딩 하시면서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YM은 현재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1차 목표가 2,800원대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OCI인데 13만 원에 25%인데 홀딩해도 될까요?라고 하셔서 오늘 장대 음봉 나왔는데. 이런 종목이 정말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종목이고 그리고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6월 달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주가가 되게 탄력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만들면서 정말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사실 하락하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기관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수급에 좀 치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13만 원대에 매수하셨다면 이걸 이제 대형주를 지금 이 자리에서 20%가 넘게 이제 손절 매도하는 건 너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10만 원으로 딱 보시고요. 10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0만 원이 지지가 되면 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좀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오늘 좀 날카롭게 지금 한 10% 정도 빠지고 있는 건 분명히 좀 뭔가 악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악재들을 이제 오늘 주가에 이제 반영을 시키면 이게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거래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투매 물량들도 좀 오늘 많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그 투매 물량들을 받고 10만 원짜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는 10만 원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기업에 주목해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오늘 원샷 원킬 두 가지 종목도 그런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네, 오. 딱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네. 하반기 때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19,150원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니까 정말 오래된 이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다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겠구나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실 텐데 지난해 7월 달에 이 코스모 화학이 자회사였던 코스모 에코캠을 이제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황산 코발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위를 하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산화 티타늄과 관련된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맞아요. 아니 전기차가 아직 보급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5%도 안 되거든요. 아직 전기차가 얼마 보급도 되지도 않았는데 뭔 벌써부터 폐배터리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폐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꼭 중대형 배터리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소형 배터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것도 전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중금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게 바로 이제 코스모 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폐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한 후 재활용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이제 폐 배터리 이제 시설 투자가 끝나고 나면 1분기 이후에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차 폐 배터리 시설 투자가 완료되면 코발트 생산 능력이 1,200톤에서 한 2,000톤 규모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고요. 니켈 생산 능력은 2,000톤으로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가 사실상 황산 코발트와 니켈을 이제 정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 추가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중고 배터리나 폐배터리에서 그런 이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거를 추출해낸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친환경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이제 배터리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중대형 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까지 사업을 이제 더 확장을 시킨다면 미래에는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이쪽도 상당히 좀 큰 시장 규모를 이제 형성을 할 거다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도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정작 우리가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전기차를 지금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30년이 되면 이제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생산을 중단할 거예요. 그러면 2030년 경이 되면은 전기차의 보급률이 아무리 못해도 90%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면 반대급부로 배터리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동차에 이제 합재되어 있던 배터리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약에 바꾸고 나면 그 배터리를 다 폐기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환경오염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가 배터리가 그냥 폐기돼 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중금속들 때문에 오염 물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자원 리사이클, 소위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중금속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한 게 바로 이제 코스모 화학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이 이 폐배터리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LG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조차도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양극활 물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나면 2차전지 양극 소재 부분의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룹사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와의 어떤 시너지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고, 하반기 때부터 1차 이제 설비 투자 이후에 양산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적에도 분명히 보탬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지난주에 요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는 한번 올라섰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늘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150원에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워시아 원킬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성일 하이텍이 또 공모를 하고 신규 그렇죠. 상장을 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이 섹터가 관심이 뜨거운데, 맞습니다. 사실 저는 경쟁률이 너무 뜨거워서 빵주를 받았거든요. 네. 혹시 청약 못 받으신 분들은 네. 코스모 화학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워시아 원킬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어쨌든 코스닥 지수도 지금 플러스 전환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19,800원 현재가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폰 부품주인데요. 아니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는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스마트폰 부품주가 말이 되느냐. 상반기 때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에다가 중국 상하이 이제 셧다운 이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좀 안 좋아진 종목 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다. 지금은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구간인데,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지난주부터 17,000원대 저점을 이제 다지고 나서 턴어라운드가 이미 시작이 좀 되고 있다. 왜 그러면 이 종목이 스마트폰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느냐? 스마트폰 업황은 안 좋지만 애플은 아이폰 14를 정말 많이 팔 거예요. 저는 사실 전작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암암리에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쨌든 애플의 아이폰 14가 거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독점할 걸로 예상은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저가 스마트폰 말고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좀 경쟁이 좀 될 수 있는 게 삼성의 이 갤럭시 Z 시리즈라는 거예요. 갤럭시 Z 플립 4, Z 그다음에 폴드 4가 이제 출시가 좀 되는데요. 8월 말로 지금 출시는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삼성이 이제 최근에 초청장을 발송을 해가지고 8월 10일 날 미국 현지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실상 이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이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지는 저는 전기차랑 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세를 거스를 이제 판도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기억하시는 갤럭시 이제 Z 폴드를 보면 정말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조잡했잖아요. 접었다가 피면 주름이 다 남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보완이 되고 이러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갤럭시 이제 폴드 시리즈보다는 플립 시리즈가 여성분들한테 정말 인기를 많이 좀 끌면서 이게 특히나 디자인이 화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펼치면 되게 이제 큰 화면인데 이걸 반으로 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색깔이나 컬러나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 워낙 좀 이제 여성분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Z 플립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출시된 2019년에는 사실 이걸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신기해서 맞아요. 돈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 사보는 거, 그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점 2010년, 20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생산량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폰 중에서도 이 갤럭시 폴드를 포함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한 1,600만 대 정도 이제 출하가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이게 2025년이 되면 무려 4천만 대 넘고 5천만 대, 6천만 대까지 지금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점유율이 겨우 이제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채 5%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애플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약에 출시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완전히 판이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출시되는 차기 이제 삼성의 폴더블 폰 시장에 주요 이제 소재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조금 전에 생쇼에서 KH 바텍 소개되는 걸 제가 맞아요. 본 것 같은데요. 네. KH 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힌지 말 그대로 경첩을 만드는 회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경 하이테크는 특수 필름이라든지 보호 필름 같은 걸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 글라스틱 케이스를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 케이스가 이게 플라스틱인 것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소재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글라스틱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세경 하이테크가 거의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가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한 1,000가지 정도 이제 조합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으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글라스틱 케이스가 이제 활용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세경 하이테크도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전고점까지 딱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였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민아 투자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방 있으시죠? 네, 오늘 월요일 무방이 항상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이벤트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지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